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너무 애써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물론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는 노력을 내려놓을수록 자신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미네플림 채널에서 알게 된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은이는 반유화 작가님이고요. 펴낸 곳은 다산초당입니다. 미리 알아차릴수록 치러야 하는 심리적, 물리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사회의 시선에 너무 속지 않았으면 해요. 그때그때의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요. 삶을 기획할 때는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삶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가 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세분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보통 개인이 할 일들을 패키지로 제안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롤모델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내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롤모델도 괜찮습니다.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삶에서 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 위에 있는 빵을 포기해야 하기에 후회나 미련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빵을 더 많이 만들어 자신이 놓친 길을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거나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마음에는 반드시 보상 심리가 따르거든요. 철저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순 없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한두 가지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 사람 안에는 선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성숙한 부분과 미숙한 부분,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 등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대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대상 항상성이 중요한 이유는 나 자신 역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에게 꽤 소중한 관계를 순간의 판단으로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마음가짐은 반드시 필요하죠. 타인을 한마디로만 표현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인상이 확확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볼 때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보라고 말해주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매력적인 부분, 미성숙한 부분을 각각 보고 자신이 타인의 모습 중 어느 부분과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나의 전체를 모두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부분과 타인의 부분이 협력했을 때 서로 대충 맞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사람의 전체와 나의 전체가 모두 맞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지 이쯤에서 멈출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임에서 취미를 공유하면서 만난 사람과는 취미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이 심하게 이상하지만 않으면 취미 공유라는 목적만을 위해 만나면 그뿐이죠. 자기 안의 모든 욕구를 채우거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슬프지만 불가능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갈등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결정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결과를 감당한다는 뜻이죠.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다 같이 있을 때 누군가 언짢아 보이면 혹은 자신의 탓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자기 탓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죠.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게 되더라도 그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쩔쩔매곤 합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도 미움받지도 않는 나라는 본인이 만든 이상적 이미지는 이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오는데요. 미움받아서는 안 돼. 미움받으면 나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로워지고 상처 입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으면 눈치가 엄청나게 발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미묘한 성별 억압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더 기민하게 감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별 억압에 분노를 더 자주 느끼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미리 알아서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가장 우선인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과정에서 당신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당신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 조금 더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저는 스스로 편해질 때까지 관계를 묵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그냥 두어보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폭발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감정 내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 내성이 높을수록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내면에 잘 담아둘 수 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극에도 유연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너무 맞추면서 참는 사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욱하거나 손절하는 사람이 감정 내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 압도되어 즉각적으로 행동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무의식에서 부인해버리죠. 그런 감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정은 마치 구멍 없는 압력밥솥 안에 있는 것처럼 꾹꾹 쌓이고 있기 마련입니다. 감정은 유예하지 않고 느끼되 감정의 처리는 유예하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때그때 인식하고 지켜봐 주어야 할 감정을 미루다가 임계치를 넘은 순간 한꺼번에 느끼면서 즉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서운함이든 시기심이든 그저 사실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복해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감정을 역순으로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뭔가 불쾌하고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감정이 들어. 왜 그럴까? 뭔가가 부끄럽다. 왜 그럴까? 친구에게 거부감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그건 왜 그럴까? 같은 식으로요.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한 근본적인 이유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에 압도되어 주도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럴 때면 이런 마음이 들곤 하죠. 질문을 받으면 어떤 질문이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해줘야 해. 지금 당장.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갑자기 화투판을 벌이고 어서 치라고 재촉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은 안 치겠다고 해도 되고 광만 팔아도 되고 물론 치고 싶으면 쳐도 되죠. 그러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치고 싶지 않으니 안 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 빈정거림, 심지어는
비난까지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쪽이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선택의 열쇠는 언제나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원하는 만큼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만 합니다. 어느 누가 가시밭길로 다리를 뻗고 싶을까요? 만약 가시밭길에 꼭 다리를 뻗어야만 한다면 적어도 자신을 보호할 장비는 갖추고 뻗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을 잘 보호하는 일은 비겁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양육자의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지 않는 것이 양육자가 베풀었던 사랑까지 다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베푼 친절이 고맙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도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일단 몸과 마음이 최대한 많이 다치지 않고 살아남아야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체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합니다. 상대의 변화 여부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너무 애써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물론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는 노력을 내려놓을수록 자신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할수록 현실에서 실망을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남들한테 해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양육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지 않는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걸 거스른다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주신 사랑까지 거부한다는 건 아니라는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슬프지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한테 넌 이러이러한 애잖아. 왜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죄책감을 일으키게 혹은 또 그 죄책감을 일으킴으로써 여러분이 해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오해를 해서 물어봐서 여러분이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줬다고 작정하고 나쁘게 말하는 걸 해명하는 순간 이미 말려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 아예 손절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그런 반응 같은 걸 무시해야지 다음번에는 안 그러잖아요. 한 번 들어주고 한 번 미안해하고 한 번 죄책감 가진 모습을 보이면 인간이 진짜 간사한 게 그 사람한테 계속 그래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과 만날 때 1대1 맞춤처럼 약간씩 다른 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직장 상사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매번 내가 뭔가 해명을 해야 되면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 들면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미 사회생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도 불필요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을 오해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굳이 왜 여러분이 에너지를 써서 설득시켜야 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깨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오해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웃긴 게 설득하려는 걸 느낄수록 더 강하게 저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그냥 그래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저도 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서 인생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남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뭔가 어깨의 짐이 싹 사라진 기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커버하는 심리학 책들도 좋지만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여성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억압,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 혹은 가족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